자, 그래서 이 어센티케이션이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암호 기술이 들어가 있었죠. 이제 해시 그리고 디지털 시그너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해시트 맥을 이용해서 또 메시지 어센티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서도 핵심적인 게 바로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5.7절 이제 authorization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용어가 참 마구마구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그림은 지금 프린터라는 어떤 자원에 접근을 해서 사용하는 그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프린터실에 있는 프린터를 쓰려고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이덴티피케이션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학교 학생이다. 아니면은 나는 요 소속 그룹의 멤버다라는 신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이덴티피케이션. 자,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 서브젝트, 그러니까 이 리소스를 사용하는 주체가 되는 이 서브젝트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주는 절차예요. 시스템에게 내가 누구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증명을 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누구라는 사실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유저네임 또는 유저 아이디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포탈 시스템에 로그인 할 때 일단 아이디를 쓰잖아요. 이 아이디를 쓰는 것 자체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뭐 수천 명의 학생들 중에 단 한 명, 누구, 그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아이디를 쓰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오센티케이션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시스템이 서브젝트가 주장하는 그 아이디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오센티케이션이 돼요. 자, MS 샵에서 어떻게 했어요? 시스템이 챌린지를 보내줬죠. 그래서 이 챌린지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을 주면, 이 사람은 이 아이디가 갖고 있는 사람이 맞네. 라고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센티케이션은 시스템이 서브젝트,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바로 이 패스워드를 가지고 확인한다는 거죠. 포털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를 치고 이 아이디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넣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이 뭐냐? 바로 그 다음이 authorization입니다. authorization. 자, authorization은 뭐냐? 시스템이 서브젝트가 할 것을 결정해주는 그리고 필요한 권한의 수준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액세스 컨트롤 모델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DAC. 좀 재량을 갖고 있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맨덴터리,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백, 역할 기반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서 액세스 컨트롤을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 포탈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넣고 이제 신분에 따라서 하고 있죠. 학생, 뭐 교직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음. 자, 지금 이번에 살펴볼 건 이제 어스라이제이션이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는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주말 지내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미리 한번 봅시다. 자, 어스라이제이션까지 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젝트의 아이디가 이 리소스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어떤 정책에 따라서 판단해서 만약에 있다면 이 리소스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리소스를 사용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사용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로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여기 보면은 로깅이라고 돼 있죠. 로그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A4를 몇 장을 출력을 했는지
몇 시에 출력을 했는지, 그리고 접속을 했다면은 원격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어, 오프라인으로 와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로그로 다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는 책임 추적성이라고 합니다. 책임 추적성. 또는 이제 오딧, 감사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오서라이제이션에서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앞에서 봤듯이 트리플 A 관점에서 볼 때 오센티케이션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액세스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오센티케이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포털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사용자 인증까지는 다 끝났는데 여기에 이제 신분별로 권한을 부여를 안 한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그 권한을 합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authorization인 거예요. 그래서 authorization은 어떤 것을 허가해 줄 것인지, 어떤 것을 그리고 어떤 자원들을 쓸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자원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정의해 주는 것이 authorization이 됩니다. 자, authorization에서는 여러분들 그동안 강조를 했던 이런 원칙들이 드디어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리스트 프리빌리지 프린시플, 최소 권한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최소 권한의 원칙. 그래서 모든 엔터티들은 최소한의 권한을 가져야 돼요. 최소한의 자원 또는 최소한의 권한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need to know principle, 알 필요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어, 특정 정보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는 거죠. 필요한 만큼. 음,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알 것 같아요? 딱 이 정보보라는 강의에 들어온 학생들의 이메일 정보, 학번 정보, 그다음에 또 연락처 정보까지만 저는 허용이 되죠. 다른 과목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권한이 없죠. 그래서 이 학기를 진행하는데 학사에 필요한 만큼만 저한테 이제 부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억을 해야 될 게 authorization creep이라는 거예요. creep. 자, 여기는 침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침해라기보다는 어,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이렇게 영어로 지금 적어놓긴 했지만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음,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부서에 있다가 새로운 부서로 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예전의 권한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두 개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authorization creep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사팀에 있던 사람이 총무, 뭐 재무부서로 갔는데 인사에 대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무부서로 가버리게 되면 재무부서에서 예전에 있었던 자기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정보를 계속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관리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권한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최소 권한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 권한의 원칙에 대해서. 이 최소 권한의 원칙은 권한을 부여할 때 최소 권한의 원칙을 주도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절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주라는 것이죠. 있으면 좋지. 그 편의성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서 최소한의 권한만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는 불편함이 생겨요. 그 예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최소한의 권한 부여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 권한이 A, B, C, D, E, F 이렇게 5가지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만약에 이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사용자 A에게 이 사람의 역할을 보니까 5개의 권한 중에서 A하고 C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A하고 C만 줘요. 초기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돼서 뭐 F까지 줘야 돼요. 그건 나중에 추가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추가 권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추가로 준다는 것이죠. 만약에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용자 1 입장에서는 뭐 하다 보니까 권한이 없어요. 자기가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때마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도 저 사람은 계속 권한을 요청하네 해서 또 이제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번거롭게 발생돼서 불편하죠. 하지만, 보안 안전성은 높아지는 거죠. 자, 왜 그러냐? 만약에 사용자 1이 성실하게 일하다가 좀 잘못한 실수가 있어서 스피어 피싱 공격을 당해서 계정이, 계정이 악용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이 사용자 A의 권한은 A하고 C로만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 A하고 C로만 할 수 있는 일도만 이제 악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제 권한들에 대해서는 사고가 안 터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fail safe라고 해요. fail safe. 안전한 오당장. fail,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fail safe는 상황마다 좀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회사 사무실이 이 전자식으로 개폐가 되는 문이 있어요. 개폐가 되는 문이 있는데 만약에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나와서 전자식으로 개폐가 안 되게 동작이 안 되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fail safe는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문이 열리는 게 안전할까요? 닫히는 게 안전할까요? 할까요? 안 열리게. 어, 뭐, 아마 심영석 학생이 얘기한 안 열리게는 열리면은 뭔가 이제 도난당할 위험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쵸. 그쵸.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크게 도난당할 건 없는데 집에 못 가는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쵸. 화장실도 못 가고. 어,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실에서는 그냥 열려놓는 게 안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심영사 학생이 생각한 거는 이런 거죠. 어, 그 사무실에 아주 중요한 자료들도 있고, 뭐 심지어 현금 다발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기가 나갔다고 해서 문이 그냥 개방됐다. 이건 페일세이프라고 할 수가 없죠. 일단은 이때는 닫혀놓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이 페일세이프라는 게 절대적으로 뭐 문이 열려야만 페일세이프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마다 봐서 어떤 경우에 세이프한 건지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권한 관점에서 보면은 최소한의 권한 부여는 페일 세이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제 포괄적인 권한을 줄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좀 자기가 편하려고 새로운 사용자 E한테 그냥 모든 권한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나한테 나중에 얘기하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이렇게 관리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어, 보안 위협은, 죄송합니다. 보안 위협은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쵸? 음, 자, 좀 참고 자료로서, 우리 OS를 좀 살펴봅니다. OS. 자, 윈도우즈. 제가 학기 초반부터 얘기했는데, 어, 윈도우즈를 아직도 관리자 권한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 있나요? 어, 음. 이제는 이제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까? 음, 좀 불편하지만, 페일 세이프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안전한 방법이 되는 거죠. 또 필요할 때만 이렇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평상시 일반 사용자로 쓰고요. 자, 리눅스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리눅스에서도 이 sudo라는 이제 명령어가 있습니다. sudo. 그래서 지금 파이라는 파이라는 계정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예요. 근데 apt-get update라는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 명령어를 쳐야 되는데 이 명령어는 루트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자 권한이.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아예 계정을 바꿔서 해도 되죠. 그래서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요 명령어를 할 때만 관리자의 권한으로 얘를 실행하라 하는 것이 sudo라는 이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좀 참고 자료로 요 내용들을 좀 볼게요. 이게 우리 교과서에는 5장에는 없는 내용인데 2학기 때 포스트 하드닝이라는 부분에서 좀 다뤄질 내용이에요. 근데 2학기 과목이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이 내용은 좀 중요해서 앞으로 좀 일부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좀 같이 좀 보기 바랍니다. 자, 리눅스하고 유닉스에서 이 authorization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놨는데요. 이 권한 체계를 좀 잠깐 좀 봅시다. 일반적으로 리눅스하고 유닉스는 윈도우즈에 비해서 이런 권한 체계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루트냐 아니냐 이거로만 구분이 돼요. 윈도우즈는 좀 더 많은 그룹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리눅스는 명확하면서 단순하죠. 자, 리눅스의 사용자 정보는요. etc라는 디렉토리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 저장이 돼 있어요. 리눅스를 그냥 관심 있게 안 써본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스템 관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etc의 패스워드라는 파일에 이 리눅스에는 모든 사용자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정보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중에서 루트 계정은 유일한 계정입니다. 유일해요. 여기 보면 X라고 돼 있고 00 루트 그다음에 루트 디렉토리 그다음에 빈의 배쉬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좀 각각 살펴볼게요. 자,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계정명을 이야기해요. 어떤 계정? 계정명. 루트는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루트는 이제 시스템에서 고정되어 있는 계정이에요. 마치 윈도우즈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계정을 일반 사용자들이 쓸 수 없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계정이에요. 자, 두 번째 필드의 값은 이제 x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도 보면은 다 x라고 되어 있죠. 이 x가 뭐냐면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어 있고 섀도우 파일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건 또 뭔 말이냐? 예. 이 두 번째 필드가 암호의 해시값을 의미해요. 암호의 해시값. 여러분은 기억나나요? 시스템에는 암호가 저장되는 게 아니죠. 암호의 해시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스템 관리자도 그 해시값을 갖고서 원래 암호를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도난당하다 하더라도 그 암호 자체가 유출되는 게 아니라 암호의 해시값이 있는 거니까 찾기가 어렵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X라고 돼 있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은 다 X라고 돼 있잖아요. 다 X라고 돼 있잖아요. 음. 자, 리눅스에서 옵션을 하나 더 걸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부분에다가 들어가는 해시값 대신에 해시값 대신에 이 섀도우 파일을 대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섀도우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섀도우 파일. 이 섀도우 파일은 뭐냐면은 요 암호 패스워드 해시값이 여기에 다 저장이 돼요. 여기에. 이상한가요? 음. 여기에 해시값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해시값을 넣으면 어떤 위협이 발생되냐면요. 모든 사용자 정보가 패스워드 파일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패스워드 파일은 일반 사용자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권한이에요, 권한. authorization에 대한 내용이에요. authorization. 요 D는 디렉토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요 R, WX가 권한이에요, 권한. R은 read, W는 write, X는 execution. 실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있네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반복이 돼요.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RWX 이렇게 한 그룹, 여기 또 RWX, 이렇게 RWX. 반복되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RWX는 이 파일의 소유자에 대한 authorization 권한이에요. 두 번째 RWX는 이 파일에 대한 그룹에 대한 권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유자도 아니고 이 그룹도 아닌 others에 대한 권한이에요. 자, 이게 눈에 이렇게 구분은 잘 안 되지만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D, RWX, 그다음에 RWX, RWX. 여기 하이픈인데요. 요거는 RWX, 그러니까 W 권한을 안 줬다는 거를 의미해요. W 권한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요거는 디렉토리고, alternatives라는 디렉토리고, RWX. 자, 첫 번째 그룹이죠. 첫 번째. 첫 번째는 파일 소유자에 대한 authorization 권한이라고 했잖아요. 파일 소유자는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R-X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룹에 대한 권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은 읽고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룹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요게 사용 오너고요. 파일 소유자고. 이게 그룹 이름이에요. 루트라는 그룹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룹 이름이 루트예요. 자, 그러면 파일 소유자도 아니고 루트 그룹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 others들에 대해서 권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읽고 쓰는 것만, 읽고 실행하는 것만 부여를 해놨어요. 자, 참고로 디렉토리는 실행할 수 있어야만 그 디렉토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리눅스에서. 그래서 디렉토리에는 항상 이 실행 권한이 부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RWX를 각각 read, write, execution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숫자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ad는 4, W는 2, X는 1. 해요. 근데 이거를 이진수로도 표현해요. 이거는 이진수로는 100, W는 10, 그러니까 010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X, execution은 001이 돼요. 001. 그래서 RWX를 각각 숫자로 다 나타나게 되면 4, 2, 1. 이걸 다 더하게 되면 7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진수로 나타나게 되면 1, 1, 1이 돼요. 이게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음, 이 리눅스에서의 authorization 어, 규칙이거든요. 이건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에서, 그러니까 리눅스하고 유닉스는 이제 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유닉스를 우리가 접할 일은 거의 없죠. 이제 리눅스를 우리가 쓰는데, 자, 리눅스에서 또 authorization에서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 이거 보면 set new id라는 개념인데요. set new id. set new id.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유저의 빈의 패스워드라는 얘는 이제 파일이 아니고 명령어예요. 뭐 같은 파일이기도 한데 자, 앞에 이제 D자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파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RWX, RWX라고 있어야 되는데 X 부분에 X 대신에 소문자 S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또 뭔가? 이게 바로 Send New ID를 의미합니다. Send New ID, Send New ID. 자, 이 패스워드라는 파일에 보니까 소유자가 루트예요. 그리고 그룹도 루트예요. 자, 소유자에 대한 권한은 RWS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봤던 거하고 좀 다르죠? 얘는 RWX인데 얘는 RWS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Send New ID를 의미해요. 자, Send New ID가 뭔가를 오늘 강의 마지막 시간에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Send New ID는 유닉스 시스템의 첫 번째 특허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 이게 특허냐? 요거를 좀 보면서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앞에서 여러분들 섀도우 파일 얘기했죠. 섀도우. 자, 봅시다. 이 패스워드 파일이 있고 섀도우 파일이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권한만 보죠, 권한. 자, 이 패스워드 파일은 요 소유자, 파일의 소유자는 읽고 쓸고 그다음에 send new ID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그룹에 있는 사람도 읽고 실행할 수 있고 그룹도 아닌 others도 심지어 읽고 실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패스워드 파일은 이게 패스워드 명령어예요. 얘는 패스워드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패스워드 파일을 얘가 불러와야 돼요. 일반 사용자가 자기의 패스워드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패스워드 정보는 패스워드 파일이라는 곳에 정보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패스워드라는 파일이 만약에 해킹이 되면요. 해킹이 되면 패스워드 파일에 있는 내용까지 모두 노출이 돼 버려요. 거기에 있는 해시 값이. 그래서 그 해시 값을 따로 뽑아놓은 것이 바로 이 섀도우예요, 섀도우. 그런데 섀도우를 보면은 소유자가 루트예요. 그리고 그룹은 섀도우. 자, 이 파일의 소유자의 권한을 보면 읽고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읽고 쓸 수 있게. 그리고 이 그룹 유저는 이 섀도우는 읽는 것밖에 안 되고 어더즈는 아무런 권한도 안 줬어요. 즉 이게 얘기하는 거는요. 섀도우 파일은 읽고 쓸 수 있는 것이 루트밖에 안 돼요. 심지어 수정은 루트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섀도우 파일을 루트만 할 수 있는데 자, 패스워드를 바꾸려고 해요. 패스워드를. 일반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 패스워드를 바꾸려면 패스워드에 바뀐 결과값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일반 사용자는 섀도우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자,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 SendNewID예요. SendNewID. SendNewID는 얘가 지금 SendNewID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얘를 실행시키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그 순간만 루트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 일반 사용자가 얘를 실행시키면 그때 잠시 루트 권한으로 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SendNewID예요. 좀 정리가 되나요? 자,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시니어 아이디로 와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해킹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관리자의 권한을 뺏는 거거든요. 관리자의 권한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자, 세뉴 아이디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상승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왜 합법적으로 해야 되느냐? 패스워드가 shadow라는 파일을 써야 되는데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세뉴 아이디를 일시적으로 루트 권한을 갖고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바로 세뉴 아이디인 거거든요. 근데 이 세뉴 아이디를 잘못 오용하게 되면 공격자들로 하여금 시스템 권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데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어라든가 버퍼 오버플로우라든가 포맷 스트링 취약점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자가 센뉴 아이디를 악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 운영에는 필수적인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뉴 아이디가 불필요하게 지정되진 않았는지 시스템 관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센뉴 아이디는. 자, 그래서 이 센뉴 아이디가 설정되어 있는 파일을 검색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어를 써야 돼요. find라는 명령어를 쓰고 시스템의 루트 디렉토리서부터 유저의 계정에 루트라고 들어가 있고 퍼미션, authorization 이 권한 부여가 4000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찾으라는 명령이 바로 이거예요. 이 명령어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4000번이 건 무슨 뜻이냐? 4000번이. 자, sendNew ID가 4000번을 의미해요. 4000번이 sendNew ID를 의미해요. 앞에서 여기서 지금 RWX를 다 더하면은 7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진수로는 111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앞부분에다가 요 4가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sendNew ID가 부여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setch ID는 뭐냐? setch ID는 setch ID는요. 그룹에다가 setNew ID 역할을 하도록 부여해 준 걸 setch ID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2000번. 그래서요. 2000번.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실행 권한이 있으면 이 소문자 S를 쓰고 실행 권한이 없으면 대문자 S를 써요. 대문자 S. 이 예를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setNewID1, setNewID2라는 두 개의 파일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권한이 rw-r-r-r. 지금 요거의 권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소유자는 rw 읽고 쓸 수가 있고 그룹은 읽을 수가 있고 others는 읽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change mode 권한을 여기서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setNewID에는 setNewID1에는 4000번을 집어넣으면서 setNewID 요걸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744라는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자, 744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에 7. 앞에 7은 파일 소유자한테 7이라는 권한을 준 거죠. 7이라는 권한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4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R, W, X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게 7을 의미하는 거예요. 7. 그 다음에 4. 4는 뭐예요? 그룹에 대한 권한부예요. 그룹에 대한 권한. 자, 4니까 뭐예요? 읽기 권한만 줬다는 거죠. 이 권한만. 그 다음에 세 번째, others도 4만 줬어요. 그래서 이건 읽기 권한만 줬다는 거죠. 자, 그 결과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요 부분이 4하고 7이 의미하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R이 각각 4하고 4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chmod 4744 senuid 1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면 senuid 1의 권한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음. 자, 그런데 보면은 senuid 2번을 보면요. 2번을 보면은 이거는 change mode라는 명령어를 쓰는 또 다른 방법인데 이렇게 숫자로 입력을 해줘도 되지만 이렇게 코드 값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유저에다가 senuid 권한을 부여하라 라는 의미예요. 유저에다가. 자,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변하지 않고 여기에만 이렇게 변하게 됐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는 소문자에 쓰고 얘는 대문자에 쓰잖아요. 자, 이게 별 표시가 붙은 건 뭐냐면 실행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7이라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실행 권한이 부여가 됐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행 권한이 가능하니까 소문자 S로 표시가 된 거고 얘는 실행 권한이 없으니까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대문자 S로 표시된 거예요. authorization 하면서 되게 생소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리눅스에서 이제 권한 부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권한에 대한 내용들은 잘 한번 보시고요. 특히 이제 senuid는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그림이 지금 senuid에 대한 개념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파일이 있어요. 테스트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테스트라는 파일의 소유자가 루트고 만약에 이 루트가 지정되어 있는 테스트 파일에 senuid 비트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반 계정이 이 테스트 파일을 이제 실행할 때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는 자기 권한이 이렇게 있었다가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senuid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 계정의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스트 파일의 역할이 끝나게 되면 다시 자기 권한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이제 authorization 개념이 이렇게 어, 명확하게 잘 구분이 돼 있어요. 윈도우즈에서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authentication, authorization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봤는데 특별히 이 리눅스에서의 권한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3장에서 봤던 authentication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좀 했고요. authentication 끝난 다음에 트리플 A의 두 번째 단계인 authorization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authorization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고 특별히 추가적으로 이 리눅스 시스템에서의 권한 체계 내용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이 교과서에 나와 있진 않지만 2학기 때 좀 다뤄질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트리플 A의 세 번째 오디트, 어카운터빌리티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